자, 교육과정 B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육과정 B 1번입니다. 자, 1번 지문에 보시면 두 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수업 방법이라든지 뭐 교육 방법이 잘못된 그런 한 교사를 찾아서 쓰고 바르게 고치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김 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즘 유아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묻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디지털 교육을 막 엄청 많이 공부하는 것도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문제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론이라든지 이런 특강이나 뭐 강의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아마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뭐 발현적 ICT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전혀 낯설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활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코딩 언어 같은 거 배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코딩 용어 배우고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안 되고 비주얼 기반 활동을 해야 돼요. 자,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활동, 이거는 진짜 코딩 용어 배우고 막 어른들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유아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요거 대신에 비주얼 기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약간 게임 형태처럼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본다던가, 뭐 이제 컴퓨터의 원리를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손으로 그려본다던가 뭐 이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각적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활동은 시각적 도움이 없이, 아이들은 시각적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문자나 기호를 활용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코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태블릿 화면에서 블록을 움직이면서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활동은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요런 게 이제 비주얼 기반 활동입니다. 요런 게 비주얼 기반 활동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 요거는 틀렸고 비주얼이 맞는데, 요거 블록을 움직이면서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활동은 비주얼 기반 활동이고, 텍스트 기반은 아이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보시면 1번은 김교사고, 자, 1번 김교사가 잘못됐어요. 밑에는 다 맞아요. 언플러그드 활동을 자주 하면서 컴퓨팅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실수를 또 용인해주는, 실수를 충분히 이렇게 과감하게 품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바람직합니다. 딴 건 다 맞는데 김 교사가 얘기하는 요 얘기가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바르게 고쳐 써주시면 되고, 여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활동하고 코딩 교육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설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자, 요건 이제 답이고요. 자, 지문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렸고, 비주얼 기반 프로그래밍이 어떤 건지 설명도 자세히 했습니다. 요즘에는 코딩 교육 같은 거 할 때 업체를 불러다가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교육을 할 때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교육이 요즘에 이제 중요한데, 코딩 교육은 문제 해결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코딩 교육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코딩 교육은 매우 유용합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의 활동 유형 보시면은 언플러그드 활동, 이거 어떤 거예요? 이제 매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은 플러그드 활동이잖아요.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하는 거. 근데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은 언플러그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비주얼 기반 프로그래밍이 맞습니다. 아까 여기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해야 된다. 이게 김 교사의 생각이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비주얼 기반 프로그래밍이 맞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자, 유아 대상 디지털 교육할 때 유의할 점, 요것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앞에 잘 읽어보시고, 단순한 비주얼 기반 활동이 좋다. 놀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 흥미와 동기를 자극해야 되고, 발달 수준에 맞춘 그런 너무 어려운 건 안 되고 발달 수준에 맞아야 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실수를 허용해줘야 되고, 좀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활동이어야 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중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과학에 관한 것인데 2번은 또 어떤 거 할까요? 예술통합과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 음률, 신체 표현,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한 과학 활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과 과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하고 과학을 통합한 그런 사례 어떤 거 있을까요? 인상파 그림, 예를 들면 인상파 그림의 경우에 빛하고 빛의 원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예술에 적용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예술을 통한 그런 예술을 통한 미술을 활동을 통한 과학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술을 통한 유아 과학 교육은 미술, 뭐 음악, 동작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고요. 자, 요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예술을 통한 과학 내용들이 해설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자, 해설 자료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해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예술을 통한 과학교육 그 사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는 뭐 이런 사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 답 사례는, 악기 같은 거 다뤄보면서 진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색깔 같은 것들을 혼합해 보면서, 유리판 위에다가 색깔을 혼합해 보면서 빛의 투과 원리, 빛이 여기 유리에 빨간색에는 빛이 좀 더 잘 투과하고 까만색에는 잘 투과 못하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예시를 했습니다. 여기 예술통합과학교육의 정의 보시면, 자, 예술통합과학교육은 조형, 음률, 신체 표현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영역하고 과학을 연합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예술과 과학의 관계도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예술과 과학은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스팀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합한 과학 활동, 스팀도 이제 스팀에 나오는 A가 예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에 스팀 문제도 이제 많이 실어두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예술과 과학의 통합,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아까 지문에 인상파 그림 얘기가 있었는데, 인상파 그림에서는 빛의 과학적 관찰과 반응,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신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반사와 굴절, 이런 거에 의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림에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해 둔 것이 인상파 그림의 특징입니다. 자, 인상파는 여러 가지 시각적 인상, 보이는 거, 빛에 따라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해 두었기 때문에 과학의 원리가 미술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파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자, 여기 과학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지 않니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을 통한 유아과학교육의 구성 보시면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학을 또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술을 통한 과학교육, 음악을 통한 과학교육, 동작을 통한 과학교육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미술을 통한 과학교육은 뭐 예를 들면 흙과 물을 섞어서 찰흙 만들면서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색깔 같은 거 섞어서 빛으로 이제 비추어 보면서 빛의 굴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 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음악은 예를 들면 악기의 재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 소재에 따라서 공명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볼 수가 있고, 동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을 굴린다거나 뭐 공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과학하고 연결시켜 볼 수가 있고, 자, 게임을 통한 과학, 또 예술 통합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사례들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실려 있고요. 자, 그런 내용도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음악, 뭐 악기를 통해서 공명의 사례를 공부를 해본다든지, 그다음 미술 작품, 인상파의 미술, 여기 인상파가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미술 작품 같은 걸 보면서 빛의 굴절이나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색깔을 보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써놓은 그런 예시답 외에도 다른 답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다의 밑줄 친 내용과 같이 다의 밑줄 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림자는 어디 이런 책을 활용해서 과학활동을 하려고 해요. 요거는 문학과 과학을 연계한 그런 수업을 문제로 낸 것입니다. 자, 이런 수업이 있다면 다의 밑줄 그은 내용과 같이 김 교사가 그림책 읽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학활동 사례 한 가지를 예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요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여기 해설해 보시면은 자, 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림책을 읽고 바깥에 나가서 그림자 만들기 활동을 한 다음에 제 예시 답안은 발견한 것, 의문점, 관찰 내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에 그림자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진짜 그림자를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책을 읽은 거에 대한 실제로 이제 과학 실험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책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잠시 후부터 2번 문제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